2026년 3월 25일 구글 리서치가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주목을 받았죠. 이에 대해 몇 주 전에 이 채널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사실 논문 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그 충격은 꽤 컸어요. 48시간 안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 400억 달러 이상이 증발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터보퀀트에서 제안된 알고리즘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AI 모델에서 속속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AI의 작업 메모리를 6배 줄이고 속도를 8배 높인다는 이 알고리즘은 클라우드플레어 CEO로부터 구글의 딥시크 모먼트라는 별명을 받았고 인터넷에서는 실리콘밸리의 파이드 파이퍼가 현실이 됐다는 밈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에피소드는 지난 에피소드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심층 탐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그 어떤 채널에서도 이 정도 깊이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일반적인 뉴스 분석이 아니라 대학원 세미나 수준의 기술 회고를 할 것이니까요.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터보퀀트의 수학적 원리를 샤논의 정보이론 한계까지 파고들고 현존하는 10개 정도의 메모리 압축 기술을 루프라인 모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며 에너지 경제학까지 다루려 합니다. 무려 또 3만 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나온 결론까지 공유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84.1%의 확률로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폭발한다. 어떻게 이 84.1%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지금부터 새 시리즈에 걸쳐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깊이 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일단 이 모든 걸 이해하려면 먼저 KV 캐시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표면적인 비유가 아니라 이제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요. 우선 거대 자연어 모델의 핵심 기반이 되는 트랜스포머부터 살펴볼까요? 트랜스포터의 핵심 엔진인 셀프 어텐션은 3개의 행렬로 작동합니다. 쿼리, 키, 밸류. 이를 쉽게 비유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쿼리는 내가 찾고 싶은 것, 그리고 키는 각 책의 제목과 태그, 마지막으로 밸류는 책의 실제 내용입니다. 어텐션 알고리즘은 이른바 어텐션 점수라는 것을 산정하는데요. 쿼리와 모든 키의 벡터 내적을 계산해서 어떤 책이 가장 관련이 있는지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밸류를 가중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죠. 특히 이 계산 과정에는 이른바 자기매기 생성 메커니즘이 활용되는데요.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나온 방법론입니다. 새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과거 전체를 다시 계산하지 않기 위해서죠. 즉, 모든 이전 토큰의 키와 밸류를 저장해 두는 것이 바로 KV 캐시입니다. 이제 KV 캐시가 차지하는 메모리 풋프린트를 정확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메모리량은 E 곱하기 L 곱하기 H 곱하기 DH 곱하기 N 곱하기 B 나누기 8입니다. 단위는 바이트로 나올 것이고요. 이 공식에서 L은 레이어 수, H는 어텐션 헤드 수, DH는 헤드 차원, N은 시퀀스 벡터 길이, B는 비트 정밀도, 즉 실수를 나타내기 위한 정밀도입니다. 이 공식 앞에 1을 곱하는 이유는 키와 밸류 두 개를 한꺼번에 저장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마 3.1 A2B 모델을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L은 32, H는 8, DH는 128, 정밀도는 FP16으로 표시되니까 B는 16 그리고 128 K 토큰을 처리한다고 산정하면 M은 총 17.2GB가 됩니다. 이 모델의 가중치 네트워크 크기 자체가 약 16GB인데 KV 캐시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델 크기를 넘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건 약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뤄본 라마 모델은 80억 개짜리 파라미터를 갖는 비교적 미니 모델이기 때문이죠. 워낙 큰 모델, 예를 들어 GPT-4급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늘어납니다. L은 10, 20, H는 128, DH는 128이고 토큰량이 100만 개라고 산정하면 N은 무려 7.9TB나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GPU로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H100급 GPU 하나의 전체 메모리 규모가 80GB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이 7.9TB짜리 KV 캐시를 저장하려면 이론적으로는 H100급 GPU가 100장이나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다른 메모리는 지금 계산도 안 했어요. 이러니 KV 캐시를 최대한 압축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밖에요.
특히 단순한 최적화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추론의 확장성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병목이라는 점에서 KV 캐시를 어떻게 압축하고 빠르게 만들 것인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셈이죠. 좋습니다. 이제 KV 캐시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 알게 된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왜 메모리가 병목인지를 하드웨어 관점에서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산술 연산 강도, 즉 Arithmetic Intensity라고 불리는 연산 집약도입니다. GPU의 성능에는 두 가지 천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산 능력의 한계, 또 하나는 메모리 대역폭의 한계입니다. 연산 능력은 플롭스 단위를 쓰고 메모리 대역폭은 단위 시간당 전송된 바이트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연산 집약도는 플롭스 나누기 대역폭으로 측정되고요. 연산 집약도가 높으면, 즉 데이터 한 바이트당 연산을 많이 하면 GPU의 연산 능력이 병목이 됩니다. 이걸 컴퓨트 바운드, 즉 연산에 의한 병목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연산 집약도가 낮으면 데이터를 읽어오는 속도 자체가 병목이 됩니다. 이를 메모리 바운드, 즉 메모리에 의한 병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 경계점을 우리는 리치 포인트라고도 부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H100 GPU의 리치 포인트를 계산해보죠. 리치 포인트는 가장 최대값이 되는 플롭스를 메모리 대역폭으로 나눈 값인데 H100의 경우 플롭스 최대값은 약 1970수 테라플롭스고요. 그에 딸려있는 HBM 메모리의 대역폭은 3.35 테라바이트 per second입니다. 따라서 리치 포인트는 591로 계산됩니다. 즉, H100를 이용한 연산에서 어떤 모델 계산에 따르는 연산 집약도가 591 이상이면 이 연산은 컴퓨트 바운드, 반대로 그 이하면 메모리 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모델에 따라 컴퓨트냐 메모리냐의 바운드가 결정되는 것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 많이 가진 거대 자연어 모델 기반 추론을 한번 살펴봅시다. LLM 기반 추론에는 두 단계가 있고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프리필, 즉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처리 단계입니다. 입력 프롬프트에 해당하는 n개만큼의 토큰을 LLM은 병렬로 처리합니다. 특히 어텐션 연산의 플롭스는 입력 토큰 개수, 즉 n의 제곱에 비례하고 메모리 접근은 n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프리필 과정의 연산 집약도는 8 곱하기 n 나누기 b가 됩니다. 만약 입력 토큰 개수가 4000개 정도, 더 정확히는 4096개 정도로 보고 b는 16으로 본다면 프리필 연산 집약도는 약 2048 정도 됩니다. 이 값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H100의 리치 포인트 값 기억나시나요? 네, 591을 훌쩍 넘는 값이죠. 즉, 겨우 40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용자 입력 토큰 개수를 처리하기 위한 프리필 연산은 컴퓨트 바운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사용자 입력 토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메모리 병목은 안 생기고 GPU의 연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두 번째 단계인 디코드, 즉 토큰 생성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매 스텝마다 쿼리 벡터 딱 한 개로 전체 KV 캐시를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디코드 과정의 연산 집약도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쿼리 벡터 딱 한 개 사용하니까 연산 집약도는 그냥 8 곱하기 1 나누기 b예요. b를 16이라고 했으니까 디코드 연산 집약도는 0.5입니다. 이 값은 리치 포인트 값인 591보다 한참 작은 값이죠. 즉 코드 과정은 GPU는 거의 놀고 있다시피 하고 대부분의 속도는 메모리 병목이 잡아먹게 된다는 뜻이죠. 비교하자면 8차선 고속도로에 차가 달랑 한 대만 달리고 있는 꼴입니다. 고속도로 용량은 넘치는데 문제는 진입로가 1차선짜리, 그리고 속도 제한이 심한 좁은 길이라 차가 빨리 진입 자체를 못하는 꼴이에요. 그 좁고 느린 진입로가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대역폭입니다. 이제 메모리 압축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만약 KV 캐시를 16비트에서 3비트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b값을 16에서 3으로 바꾼다는 뜻이죠. 그러면 디코드 과정의 연산 집약도는 8 곱하기 1 나누기 3이 되니까 2.67이 됩니다. 아까 봤던 0.5보다 약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물론 여전히 리치 포인트 값보다는 한참 작죠.
그렇지만 아까에 비해 같은 HBM 대역 폭으로도 5배 이상의 유효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니 체감 속도도 5배 이상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글 터보컨트가 H100에서 8배 속도 향상을 보고하는 메커니즘의 기반이 됩니다. 단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배는 FP32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밀도를 FP16을 쓰고 있었다면 속도 향상은 8배가 아니라 4배, FP8를 쓰고 있었다면 속도 향상은 약 2배 정도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디어에서 8배 빨라졌다는 헤드라인을 많이들 보셨겠지만 실제 프로덕션 임팩트는 그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AI 추론 과정에서는 이렇게 숫자 정밀도를 낮춰서 속도 개선을 하는 툴들이 많이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8배 이상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좀 과장된 수치에 가깝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다음 2편에서는 터보컨트 알고리즘의 내부를 더 정밀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편 영상을 꼭 같이 봐주세요. 이상 스키퍼 권 교수의 테크 딥다이브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